왜 우리는 휴게소에서 비싼데 맛없는 음식을 먹게 되는가? 주인공은 당신. 고속도로 정체, 햇빛에 번들거리는 아스팔트, 아이 울음. 여행은 설렘으로 시작했죠. 트렁크엔 간식이 가득했고 차 안 스피커에서는 신나는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 올라탄 지 2시간이 지나자 분위기가 바뀝니다. 정체, 에어컨은 약해지고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몸을 비틀기 시작합니다. 아빠 배고파? 엄마 아직 멀었어? 부모의 표정이 굳습니다. 배는 고프고 휴게소는 아직 멀고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 초록색 표지판 휴게소 EKM. 그 순간 우리는 거의 구조 신호를 본 사람처럼 안도합니다. 조금만 참아. 이제 다 왔어. 휴게소 주차장, 복잡한 사람들. 주차장은 이미 전쟁터입니다. SUV, 캠핑카, 관광버스. 사람들은 모두 같은 표정입니다. 급하고 지쳤고 배고픕니다. 식당가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메뉴판을 보는 찰나 라면 7,000원, 돈가스 15,000원, 비빔밥 12,000원. 우리는 잠깐 말을 잃습니다. 속으로 계산을 시작합니다. 라면 한 그릇이 7,000원이면 집에서는 800원이잖아. 돈가스 15,000원이면 동네 맛집보다 비싸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냥 주문합니다. 왜일까요?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동벨 울림, 음식 픽업. 음식이 나옵니다. 돈가스는 얇고 튀김은 눅눅하고 라면은 면이 불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말없이 먹습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원래 휴게소는 이런 거야. 우리는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여긴 고속도로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여기서 감정이 바뀝니다. 단순히 비싸다가 아니라 왜 이런데도 바뀌지 않지? 라는 의문으로 수년째 논란입니다. 뉴스에도 나옵니다. 청원도 올라옵니다. 정부도 점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은 비슷하고 맛도 비슷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카메라 클로즈업. 우리가 낸 15,000원은 정말 음식값일까요? 아니면 어딘가로 흘러가는 다른 비용일까요?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모르게 받아들인 것. 우리는 휴게소를 특수한 공간으로 인정해버렸습니다. 공항처럼, 놀이공원처럼 선택권이 제한된 공간. 그래서 비싸도 참고 맛없어도 참고 불만을 농담처럼 넘깁니다. 그래도 휴게소 감성이지 뭐.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체념이 들어 있습니다. 심리적 전환. 이건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구조적 독점 상황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소비 경험입니다. 경쟁이 제한된 공간, 이동 중 강제 소비, 시간 압박. 우리는 가장 약한 소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경쟁이 없는가? 왜 구조가 그대로인가? 단순히 비싼 게 아니다. 이건 단순한 물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다 비싸잖아.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구조를 비교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강남 한복판, 대한민국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상권 중 하나. 백화점 푸드코트, 입점 수수료 평균은 대략 1520%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휴게소는 어떨까요? 공개된 계약 구조와 업계 자료를 보면 30% 이상이 기본, 특정 구조에서는 더 높은 부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할까요? 단순 계산해 봅시다.
1만 원짜리 비빔밥을 팔았습니다. 30%가 수수료라면 3천 원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남은 금액 7천 원. 여기서 재료비를 빼야 합니다. 비빔밥 재료비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3천 원 전후. 남는 돈은 4천 원. 여기서 인건비, 전기료, 수도세, 카드 수수료, 폐기 비용을 빼면 실제 순이익은 수백 원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구조에서 맛을 올려라, 재료를 더 좋은 걸 써라, 가 가능할까요? 원가를 올리는 순간 적자가 됩니다. 그래서 선택은 단순합니다. 재료 단가 낮추기, 인력 최소화, 조리 시간 단축, 냉동 제품 확대. 이건 욕심이 아니라 생존 공식입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우리가 낸 1만 원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운영 구조 상단으로 고정 납부, 매장 유지 비용, 최소 마진 확보, 소비자 만족은 항상 마지막 순서입니다.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을까? 휴게소는 일반 상권이 아닙니다. 고속도로 내 제한된 공간, 사실상 경쟁 없는 환경, 입찰 기반 운영권,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높은 금액을 제시합니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 그 부담은 아래로 전가됩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압박이 흐르는 시스템입니다. 심리적 착시. 우리는 휴게소를 어쩔 수 없는 공간으로 인식합니다.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가격 비교를 포기합니다. 그 순간 가격 저항은 약해집니다. 독점에 가까운 공간에서 가격은 시장 경쟁이 아니라 계약 구조에 의해 결정됩니다. 더 중요한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수료 30%는 평균일 뿐입니다. 매출 규모, 계약 조건, 매장 위치에 따라 실제 부담은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는 고정 납부 구조 때문에 매출이 줄어도 납부액은 유지됩니다. 즉, 장사가 안 돼도 돈은 나가야 합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먼저 줄어드는 건 품질입니다. 감정 전환. 우리가 먹는 그 얇은 돈가스, 그 부른 라면, 그 적은 고기 양. 그건 성의 없음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구조가 만든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를 비싼 돈을 내고 소비합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가격의 뒤에는 이미 결정된 계약 구조가 있습니다. 가격은 현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진짜 원인은 설계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설계.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꾼이 욕심이 많아서 그래. 원가 3천 원짜리를 2만 5천 원에 파네. 그런데 질문을 하나 해봅시다. 만약 그렇게 많이 남는다면 왜 휴게소 식당은 계속 바뀌고 폐점과 재입점이 반복될까요? 왜 수십 년째 맛집 천국이 되지 못할까요? 이건 개인의 탐욕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운영 구조입니다. 운영권 입찰 구조. 고속도로 휴게소는 대부분 공공 인프라 안에 있지만 운영은 민간 위탁입니다. 운영권은 입찰을 통해 결정됩니다. 입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얼마를 낼 수 있느냐?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높은 금액을 제시합니다. 그 순간부터 게임은 시작됩니다. 높게 써낸 금액은 어디선가 회수해야 합니다. 고정 납부 구조. 운영사는 매년 정해진 금액을 상위 구조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매출이 줄어도 줄지 않습니다. 비가 오든 코로나가 터지든 교통량이 감소하든 납부액은 유지됩니다. 이 구조를 고정 수익 회수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압박의 방향. 이제 계산해 봅시다.
매출이 줄어들면 운영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적자를 감수한다. 본사가 보전한다. 비용을 줄인다. 현실적인 선택은 3번입니다. 그리고 비용 절감은 항상 아래로 흐릅니다. 운영사 입점업체, 입점업체 재료비, 재료비 품질, 이건 감정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압박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먹이사슬의 끝, 입점업체 사장님은 수수료와 고정 비용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프리미엄 재료 쓰세요. 맛을 더 개선하세요. 말은 쉽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단순합니다. 고기 등급 낮추기, 인건비 줄이기, 자동화 조리 확대, 냉동 제품 의존. 이건 탐욕이 아니라 설계된 생존 게임입니다. 진짜 악당은 누구인가? 우리는 얼굴을 찾고 싶어 합니다. 누가 잘못했나?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한 명의 악당이 없습니다. 입찰 구조, 고정 수익 모델, 민간 위탁 방식, 재정 압박, 이 모든 것이 결합된 설계가 악당입니다. 왜 바뀌지 않는가? 더 무서운 건 이 설계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각 단계마다 이익을 보는 주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위 구조는 안정적 수익 확보, 운영사는 계약 유지, 입점업체는 어쩔 수 없는 생존, 소비자는 선택지 부족. 모두가 불만이지만 누구도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구조적 고착입니다. 감정 전환 우리가 보지 못한 것. 우리가 먹은 그 눅눅한 돈가스는 어쩌면 누군가의 무능이 아니라 구조적 압박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마지막 고리에 서 있습니다. 이건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사람을 바꿔도 구조가 같으면 결과는 같습니다. 결국 당신, 식은 돈가스 클로즈업, 눅눅한 튀김. 우리는 비싸게 사고 품질은 낮은 음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실망이 아닙니다. 이건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를 우리가 떠안는 장면입니다. 왜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앞에서 봤듯이 남길 수 있는 마진은 거의 없습니다. 1만 원을 받아도 실제 손에 남는 돈은 수백 원. 그 상황에서 선택은 명확합니다. 재료 등급 낮추기, 대량 납품 냉동 식자재 사용, 조리 인력 최소화, 회전율 중심 조리, 맛은 투자 항목입니다. 그런데 투자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순간 음식이 나오면 우리는 바로 압니다. 튀김은 식었고 국물은 밍밍하고 고기 양은 눈에 띄게 적습니다. 아이들은 말없이 먹고 부모는 말합니다. 그냥 먹자. 이 한마디에 체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음 여행 때 또 휴게소를 갑니다. 왜일까요?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속도로 안에서는 경쟁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갇힌 소비자가 됩니다. 책임은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가장 아이러니한 장면은 여기입니다. 음식이 맛없으면 우리는 카운터 직원에게 화를 냅니다.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비싸요? 하지만 그 직원은 가격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장님도 수수료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운영사도 입찰 구조를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은 늘 가장 아래에서 가장 약한 사람에게 떨어집니다. 감정의 전환. 여기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비싼 음식을 산 소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설계된 구조의 마지막 고리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압박이 가장 아래에서 맛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더 깊은 피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싼데 맛없는 경험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더 냉소적으로 변합니다. 원래 이런 거지 뭐. 한국은 다 그래. 이 냉소가 쌓이면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소비는 줄고 품질 개선 동력도 사라집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문제가 아니라 공공공간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우리는 비싸게 사고 낮은 품질을 감수하며 구조의 마지막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우리를 선택지가 없는 위치에 세워둡니다. 이제 질문이 바뀝니다. 우리는 계속 피해자로 남아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구조를 이해하고 요구할 것인가? 다른 나라는 왜 다를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국은 안 그래? 왜 우리만 이래? 그래서 직접 보겠습니다. 구조를. 일본의 도로 휴게 시설인 미치노에키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곳은 단순한 고속도로 식당이 아닙니다. 지역 농산물 직판, 지자체 연계 운영, 관광 거점 기능, 비교적 낮은 입점 부담 구조. 핵심은 이것입니다. 얼마를 회수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역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래서 지역 맛집이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농가가 직접 납품합니다. 중간 유통 단계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 품질은 유지되고 가격은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형성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문화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텍사스 기반 대형 체인 벅-ES는 또 다른 방향을 택했습니다. 이곳은 휴게소가 아니라 여행 목적지에 가깝습니다. 대규모 직영 운영, 브랜드 일관성, 높은 청결 기준, 상대적으로 높은 직원 임금. 중요한 점은 입점 상인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자체 운영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규모의 경제로 원가를 낮추고 브랜드 가치로 가격을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낮지는 않아도 소비자는 불만보다 만족을 말합니다. 비싸지만 아깝지 않다. 이건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문제입니다. 구조 비교 무엇이 다른가? 일본은 지역 상생형, 미국은 브랜드 직영형. 그렇다면 우리는 입찰 중심, 고정 회수형, 수수료 압박형. 출발점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왜 우리는 수익 회수가 먼저일까요? 왜 경험은 항상 마지막일까요? 휴게소를 재정 보전 수단으로 보면 가격은 오릅니다. 휴게소를 지역 플랫폼으로 보면 경험이 올라갑니다. 휴게소를 브랜드 공간으로 보면 품질이 올라갑니다. 설계가 방향을 정합니다. 감정 전환. 우리가 비싼 돈을 내는 이유는 음식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는 사람이 더 착해서가 아니라 설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결고리.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전기차 시대가 오면 이 구조는 버틸 수 있는가? 전기차 시대의 경고. 이제 변수는 하나 더 있습니다. 전기차. 이건 단순한 차량 교체가 아닙니다. 수익 구조의 붕괴 신호입니다. 시간의 구조가 바뀐다. 내연기관 차량은 주유 5분 빠르게 들어와 빠르게 나갑니다. 회전율 중심 모델입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다릅니다. 급속 충전 2040분, 완속 충전은 더 깁니다.
이건 회전이 아니라 체류입니다. 체류는 기회인가 리스크인가? 사람이 오래 머물면 소비가 늘어날까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머물고 싶은 공간이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비싼 음식, 낮은 품질, 붐비는 좌석, 청결불만. 이라면 어떨까요? 30분은 기회가 아니라 고문이 됩니다. 더 무서운 변화 선택권 확대. 전기차 충전은 고속도로 안에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대형 쇼핑몰, 복합상업시설, 도심 외곽 마트들도 충전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충전 시간 30분. 사람들은 계산합니다. 굳이 휴게소에서 충전할 필요가 있을까? 고속도로를 잠시 벗어나 더 나은 공간에서 충전하고 식사하고 쇼핑하면 휴게소 독점은 깨집니다. 수익 구조의 균열. 기존 휴게소 수익 모델은 주유 매출, 빠른 식음료 판매, 높은 회전율, 이 세 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늘어나면 주유 매출 감소, 회전율 하락, 체류 만족도 의존,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지금 설계는 빨리 사고 나가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는 머무는 경험을 요구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구조를 그대로 둔다면 전기차 고객 불만 증가, 외부 상권으로 수요 이탈, 휴게소 매출 감소, 고정 비용 구조 압박 심화, 품질 더 하락, 악순환입니다. 압박이 더 강해질수록 품질은 더 낮아집니다. 그 결과 휴게소는 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인식, 이건 치명적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전기차 충전 30분은 황금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 특산물 체험, 고급 브랜드 입점, 아이놀이 공간, 업무 공간, 문화 체험, 머무는 시간이 매출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하나입니다. 구조 개편. 수수료 압박형 구조로는 체험형 공간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전기차는 휴게소를 살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설계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미 비싸고 아쉬운 공간을 참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분을 더 참고 있으라고요? 그건 소비자가 아니라 인질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선택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가격을 탓했고 맛을 탓했고 사람을 탓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문제는 사람보다 설계에 가까웠다는 것. 그렇다면 바꿀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변화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변화 투명성 요구, 가격 구조 공개, 수수료 비율 공개, 계약 구조 투명화. 우리는 숫자를 모릅니다. 모르면 분노는 감정으로 끝납니다. 알기 시작하면 분노는 요구가 됩니다. 두 번째 변화 선택의 힘. 소비자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품질 좋은 휴게소는 적극 이용, 불만 공간은 회피, SNS 리뷰로 경험 공유, 독점처럼 보이는 공간도 평판에는 약합니다. 평판이 쌓이면 입찰 기준도 바뀝니다. 세 번째 변화 모델의 전환. 지역 상생형 확대, 성과 연동형 수수료, 체험 중심 공간 설계. 이건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기차 시대는 이 변화를 강요합니다. 지금 구조를 고집하면 수익도 무너집니다. 중요한 전환. 우리는 피해자로 남을 수도 있고 구조를 이해한 소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싸네. 여기서 끝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비싼가? 여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낸 1만 5천 원짜리 돈가스 값은 단순한 식사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입찰 구조, 수수료 설계, 재정 모델, 전기차 시대의 변수까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고리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고리는 끊을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가장 충격적인 휴게소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이건 정말 아니다라고 느낀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반대로 의외로 만족했던 휴게소는 어디였습니까? 왜 좋았습니까? 가격이 합리적이었나요? 품질이 달랐나요? 청결이 달랐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데이터가 됩니다. 데이터가 쌓이면 구조는 움직입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이 구조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묻기 시작하면 설계는 바뀔 수 있습니다.